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저께 일라이 일리하고 노보 노디스크가 급등을 했죠. 그게 계속 주목을 받던 회사인데 국내에서도 사실 그 당뇨병 관련주가 폭등을 했었는데 어저께 아주 시총이 몇백 조짜리가 급등을 해갖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 그 심혈관 치료제가 왜 그러면 그게 난리가 난 거냐.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보험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 달에 매출이 급증을 하겠죠. 만약에 보험이 되게 되면. 그래서 제약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덴마크 기업인데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제 위고비,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출시했었는데 이게 이제 뇌졸중 및 심장 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로 나타나면서, 그럼 1112는 왜 올라갔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있거든요. FDA 연내 승인 추진인데 똑같죠. 비만 치료제가 이제 효과 있다고 하니까 얘도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0조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타 회사도 급등을 했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데는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그래서 일라일리가 14%,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날 실적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매출이 28% 증가, 영업이익이 91%. 이게 이제 650조짜리거든요. 이제 급등하기 전에는 한 600조쯤 됐을까요? 14%니까 이제 500조대였겠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호재가 겹친 거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25%.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올해 포워드 PE가 58, 내년은 42. 이렇게 엄청난 기업은 PER을 높게 봤죠. 그 덴마크,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거의 시총 1등이 됐다고 하는데 그 LVMH를 거의 제쳤다고 그러죠. 그 17% 급등을 해갖고 425조. 대단하죠. 그래서 PE는 37, 24년 기준으로 33. 국내 제약바이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근데 펩트론이 이제 이전에도 이게 라이센스 아웃 기대가 있어갖고 세계 최초의 1개월 지속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인 PT403이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어갖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 당뇨 치료제가 짧은 반감기가 한계인데 얘는 좀 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을 때 며칠에 한 번 맞을 거를 한 2배 이상 길게 했다 맞으니까 이 주사 맞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맞으면은 거기 또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른 기업은 다 그거겠죠. 비만 치료제 아니면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묻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소개하고 있냐면 HK 이노엔도 사실 관련은 없어요.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랑. 근데 업종 분위기가 좋아야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외되면 정말 한국 시장은 특히 심각하죠. 그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도 안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이제 호재가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 러시, 삼성이 출시를 했고요. 유한양행이 비중이 가장 컸고,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이제 대형주죠.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뭐 오늘 출시했다고 기사가 났고요. 신약개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규모의 회사도 이제 투자하고요. 신한자산운용은 의료기기 소부장 ETF 반도체처럼 그래서 대형주보다 파마리서치, 휴젤, 제이시스 메디칼, 덴티움, 메디톡스, 클래시스 매각된 회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멀티플 상승하고 소외주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시기가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비만 당뇨 테마가 불었었죠. 이어플로우가 미국의 이제 메드트로닉에게 매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미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증권가에서. 이런 게 좀 문제죠. 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제가 미국 주식 환율 떨어지면 해야 된다는 게 선반영이 돼버리니까 말이 선반영이지 정보가 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등이 펩트론이었고 아이센스가 이제 막 영문을 모르고 올랐지만 호재가 겹치면서 올랐고 동지세미캠도 그렇죠.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당뇨 측정이나 치료 등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니까 비만 테마가 불면서 당뇨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결국 비만도 없애준다는 거죠. 사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WHO가 비만 치료제를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혈관도 그렇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비만이. 비만 시장이 2030년에 뭐 71조 아까하고 좀 수치가 다르지만 그래서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던 것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자 비만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센스나 동지세미캠은 당뇨 치료제는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치료 개념도 좀 되는 거죠. 혈당을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HK 이노엔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살펴볼 건데 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제가 한국 콜마 홀딩스 때문에 콜마와 HK 이노엔을 조사하다가 HK 이노엔이 생각보다 좋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호재가 나온 게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을 금지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풀어준 거죠. 6년 만에 완전 허용. 그러면서 화장품주가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최대 주주가 주가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한국 콜마홀딩스가 그래서 지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촉매는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촉매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는 덜 올라갔지만 그래서 폭등을 했고요. 근데 뭐 HK 이노엔도 뭐 괜찮게 보고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딱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영행 이런 기업에 비해서 사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임상 3상까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2상 정도에서 2상 마치고 또는 1상에서 후보 물질을 어느 정도 검증된 물질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플랜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INA010이라고 내시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퓨처 메디신에서 도입 물질. 그러니까 이것도 그 스타트업에서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한 다음에 또 이제 스타트업이 돈이 없으니까 판 거고 여기서도 21년 유럽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내시를 녹내장까지 적응증 확장해서 임상 이상 진행 예정이다. 호주하고 유럽에서. 그래서
24년에 이상 진입점 애로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내시가 뭐냐? 넌 알코올릭이라는 거죠.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간 손상, 섬유화 등이 나타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도 있고요. 그러니까 NAFLD의 진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미국 성인의 25%가 NAFLD고 진행되면 내시가 되는 거죠. 간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 시장 규모가 33조 이상이다. 2030년 기준. 근데 이게 빅파마도 개발 중단 철회했다. 그래서 FDA 승인이 전무했고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오드 사이언스 다 실패를 했고요. 뭐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개발 중단 철회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인터셉트 파마슈티컬스의 오칼리바라는 것도 FDA 승인을 실패했고요. 마드리갈 파마슈티칼의 경구치료제 레스메티룸이 FDA 혁신 치료제의 지정을 받았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다양한 기존의 R&D에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시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국내 한 연구진이 임상 종결점을 객관화 정량화하기 어렵고 질병 진행의 복합성으로 인해 임상 개발 과정이 더딘 것이다. 그러니까 빅파마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개발 중단 철회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후보 물질을 임상 몇 단계까지 올려놓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파이프라인의 의미가 뭐냐. 뭐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논문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뭐 큰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서 HK 이노엔의 멀티플 상향 요인이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게 되면 멀티플을 2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거죠. PER을. 그래서 1상, 2상 단계 에러 전략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 거죠. 다수의 바이오 액티브 ETF 출시. 그러면 솔직히 H 이노엔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관심이 가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얘가 만약 실적이 좋아지면은 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한국 시장이 테마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2차전지 소재가 난리가 났었죠. 막 10배고 이상 나고. 그러다 또 갑자기 또 초전도체.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바이오는 이제 갑자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미국 그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심혈관 쪽으로 또 테마가 불면서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미국 기업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텐베거 먹는 것도 미국 기업의 상황에 달렸다. 그리고 오늘 또 화장품이 난리가 났죠. 미국, 일본, 미국, 일본, 한국 그 자국 국민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래서 뭐 과거에 30%만 지금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내년까지 봤을 때 괜찮게 보입니다. 실적이 HK 이노엔이요.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